자 이제 오늘도 우리 땅 보러 떠나시죠. 이곳이야말로 부활의 땅이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 연수구 을입니다. 네. 와 여기 때문에 나 한 3일 동안 선거운동 못했어요. 자 민경욱 의원 정말 이것이야말로 천신만고 기사회생 호떡공천 뭐 그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컷오프가 됐다가 정리 한번 해야 됩니다. 컷오프가 됐다가 다시 경선으로 들어와서 경선에서 이겼는데 그거를 최고위에서 안 받았고 네. 그러다가 결국 다시 그게 한 번 더 뒤집어져서 결국 민경욱 의원으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이준석 최고는 결국 회의 중간에 뛰쳐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히 이석을 해야죠. 그 고도의 정치적 수인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 표에선 질 것 같다. 네. 그러면 저는 이석하겠습니다. 이게 정병국 의원이 네. 이제 다 공천 끝나고 인터뷰에서 한마디 한 게 공천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는 권한을 남용했고 공관위는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아마 이런 식의 표현을 했을 거거든요. 맞아요. 딱 여기 얘기 여기. 개판이 개판.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실소를 금치 못했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판을 만든 건 뭐냐면 정의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당이라고요? 거기도 왜 정의당? 아니 거기서 정의당이 아니 그러니까 이 판이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이 자기 새끼 살린 거지 뭐. 아니 그렇게 볼 게 아닌 게 결국에는 그 선거구가 연수리 원래 나쁘지 않은 선거구예요. 네, 그러니까 송도가 나쁘지 않은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땅만 놓고 보면 지금 2번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공천만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은 무조건 거기서는 진지하게 이제 들여다보면서 공천을 해요. 네. 지금 상황 어떤 거냐면 이정미 대표가 끼어들면서 무조건 이긴다. 누굴 공천해도 이긴다라는 판으로 판세를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멱살 잡고 끌어내리려는 모양새가 나온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번에 사실 뭐 정의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의당이 유력하게 관심을 갖는 지역구 한 3-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정의당하고 아무 상관없고 이제 황교안의 사람을 심느냐 안 심느냐 심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한 2-3번 한 건데 그래도 홍준 대표가 막판에는 좀 쫄린 것 같아요. 종로에서 안 되고 이제 내가 쫓겨나면 나를 누가 지켜주나. 그러니까 막판에 황교안계와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축으로 그 뒤쪽에 있는 이제 파와 이제 밀당이 가장 압축적인 갈등이 드러난 곳이고요. 네. 땅 얘기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여기가 원래 연수구가 그 황우여 의원이 4번 4선 한 곳이었잖아요. 그 전에는 서한샘 선생님 밑줄자 그 국어 선생님이 하셨던 그 땅인데 이제 지난번부터 분구가 돼가지고 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을인데 지난번에도 사실 민경욱 의원이 44%를 얻긴 했지만 민주당 그때 윤중기 후보가 37%를 얻고 국민의당이 그때 18% 정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랑 국민의당이 경선을 했는데 단일화 경선을 했는데 국민의당 후보가 불복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양자 구도였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판으로 좀 바뀐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3자 구도인데 민주당 정의령 후보,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 민경욱 의원인데 3자 구도로 하면 민경욱 의원이 무조건 당선되는 거고 그렇죠. 예, 야권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 놓고 보면. 송도라는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소득 수준이 있기 때문에 또 보수 정당이랑 친근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또 신도시라서 젊은 층도 늘어나가지고 이게 좀 약간 반신반의한 약간 접전 지역이거든요.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연수 갑이 지난번에도 200-300표 차 났던 그 곳이라서 거기가 오히려 더 치열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오히려 1대1 구도면 글쎄 오히려 뭐 이렇게 민주당 쪽이 좀 더 정의당이나 뭐 하여튼 둘 중에 어디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묘한 땅이다. 자 지금 일단은 이제 오늘 나온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요. 민경욱 후보가 44.1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령 후보죠. 정의령 후보가 25.8 그리고 이제 이정미 후보가 19.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김준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둘이 합치면은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오차범위 아니고 근데 이제 3파전으로 갔을 경우는 현지 스코어만 놓고 보면 민경욱 현 의원이 워낙 근데 유리하다. 제가 이제 정의당 후보들 그래도 좀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보면요. 이분들이 그 굉장히 득표력이 높은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정미 후보도 정의당에서 아주 굉장히 대표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정치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여론조사에서
10%나 15% 상회하는 숫자가 뜨잖아요. 예. 그럼 갑자기 선거운동 임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정의당에 지금 이번에 아마 지역구에 선거 지원금이 4,500만 원인가요? 개별 후보들한테 이제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액 선거 보전 받고 4,500만 원 지원 받으면은 상당히 해볼 만한 선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발동이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전략적으로 당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물론 단일화가 전제가 되어겠지만은 나중에 정의당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좀 힘을 내 가지고 민주당 표를 상당히 잠식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민주당도 단일화 제한할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정미 의원 달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다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민경욱 후보는 굉장히 지금 뭐 편한 선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단일화 가능성 0. 주고받을 게 없어. 지금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고받을 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례연합정당에 같이 했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차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 하고 예전 형태의 비례대표제라면 뭔가 주고받았을 게 있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심상정, 이정미 두 사람은 살려야 되겠죠.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게 해서 뭐 주고받을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여기서 정의당이 잘못 민주당 단일화하잖아요. 이정미, 심상정 지역은 받으려고 그러겠지. 그럼 또 뭘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개 지역을. 잘못하다가 그야말로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당하더니 또 당하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마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설사 이정미 대표가 당선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실 여론조사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저는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만약에 이정미, 심상정 이 두 대표적인 여류 정치인이 이번에 선거 결과 안 좋잖아요. 그럼 정의당은 지금까지 정의당과 완전 다른 모습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표현하자면은 제가 이제 지난 박원석 의원하고도 비슷한 토론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저는 제가 정의당을 봤을 때 노회찬과 심상정이 이끄는 정의당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예를 들어 권영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담병호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끌던 시대의 민주노동당과 지금의 정의당 그리고 앞으로 비례 1, 2번 후보가 되신 분들이 이끌 정의당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을 대변한다, 계급을 대변한다라는 이미지로 와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왔던 거지만은 이번에 만약 심상정, 이정미가 낙선하고 정의당이 지금 그 지지율 나오는 거에서 비례 1번, 비례 2번 롤 게임 논란 있는 분이랑 그다음에 그 장혜영이라고 제 친구이기도 한데 그 돼가지고 둘이 대표 원내대표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던 정의당, 민주노동당이랑 완전 다른 형태의 정당입니다. 이슈형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거 쫓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그 진보 정치 한 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 심상정, 이정미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시켜야 되는 게 정의당이에요 지금. 일단 이건 김준우 변호사님 이게 키워드가 너무 넓어진 것 같아요. 원래 이거 키워드는 이정미, 민경욱, 정일영 이게 아니고 야당의 단일화라는 고유한 그 난점, 숙제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되는 건 맞는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제 하자 우리도 자꾸 이렇게 맨날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이라는 걸 좀 이게 봐야 된다. 인천은 20대 총선 때도 아마 한석 차였을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한석 차이였는데 7대 6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또 그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은 5석이죠. 윤상현, 안상수 의원은 무소속으로 되셨으니까 새누리당. 그런데 그때 알 수 없었던 이유는 국민의당이 전부 10% 이상씩 막 얻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최원식 전 의원, 지난 총선은 워낙 국민의당이 문병호 전 의원. 그래서 인천 판세를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의당이 지역적으로 울산, 창원 노동자 밀집 지역 빼고 제일 넓게 조직이 퍼져 있는 곳이 인천이고요. 인천은 통합진보당 시절부터 민주당이랑 지역 차원에서의 단일화를 종종 했어요. 그래서 그쪽 진보정당 구청장도 한 2명 정도 나왔었고 그래서 전국적 그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랑 민주당이 지금 전국적 수준에서 단일화 논의할 가능성은 제로인데 지역 차원에서는 워낙 몇 번의 경험들이 있고 요 지역구 말고도 인천에서 지금 이학재, 김교웅이라든지 뭐 몇 군데 지금 완전히 딱 붙어 있는 데들이 있는데 정의당이 5%에서 7% 정도 이렇게 마진 갖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른 사람 따로 있고 지도부에서 생각이랑 전혀 불일치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선의 후보들 생각과는 또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체 놓고 이렇게 숫자
숫자로 이제 싸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창원의 여영국 후보도 일단 단일화 논의 한번 해보자라고 던졌어요. 창원에서. 그러니까 지역적 단일화의 가능성 아직 좀 열려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인천을 책임지는 뭐 홍영표 뭐 아니면 송영길 이런 분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어떻게 갈 거냐라는 고민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정의당의 미래인데 요거는 그냥 4월 15일 이후에 논의해도 오늘 꼭 이런 논의하지 않아도 아니 이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미래에 있어가지고 지금 비례 1, 2번이나 아니면 비례 하시는 좀 약간 특이한 분들이 이끄는 정의당이라는 게 그려지지 않는 정의당 당원분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지역구에서 그 여류 정치인들 그리고 아까 여영국 의원이라든지 아마 좀 그래도 노동자들과 괴가 닿아 있는 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뭔가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여기도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곳인 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민경욱 의원은 말 그대로 정말 그 사지에서 지금 어쨌든 살아서 돌아왔고 그런데도 역시 그 지역적 특성 여전히 지금 높은 지지율을 사실 받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사실 있었던 분이기도 한데 그에 반면에 어쨌든 3자 구도에서는 지금 압도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 단일화가 과연 될 건지 된다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이준석 최고가 말한 것처럼 이정미 대표를 살리기 위해서 정의당이 다른 쪽에 상당히 많은 걸 포기하고라도 이것을 지켜나갈 것인지 일단 단일화 어떻게 보세요? 현 변호사님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상태는 쉽지 않고요. 지금 이제 정의당에서 6분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심상정, 여영국, 이정미, 하종대, 추혜선, 윤수아 분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나중에 얘기한 세 분은 아마 단일화 논의 자체가 쉽지 않고 위에 지금 심상정, 여영국, 이정미 정도가 어찌 보면 이제 단일화 논의 가능성이 있는데 당에서 차원은 일단 어렵다고 보고 왜냐하면 비례연합에 들어왔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봐요 이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김태우 변호사께서 지금 아까 그렇죠. 얘기해 주신 거랑 좀 같은 그러면 이제 내용인 것 결국은 같아요. 심상정, 여영국, 이정미 정도가 어찌 보면 이제 단일화했을 때 승산이 있는 게임인데 지금 이제 그 전에는 이 지역에 나오는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뭐 10% 안쪽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심상정 지역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정미 지역구도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스스로 그냥 본인이 결단해서 드랍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단일화 당에서 하기는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민중당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이제 민주노총이라는 이런 뿌리가 있어서 그 같이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제 심상정 의원은 더 그렇고요. 물론 이정미 의원도 뭐 옛날 인민노래라든지 뭐 인천연합 있겠지만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 하나가 있는 게 지난번 총선 때 사실 김종인 의원이 야권 단일화 없다고 그때 이제 민주당 선거를 지도할 때 그래서 거의 뭐 그냥 논의를 그냥 파토를 냈어요. 그래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사실은 이제 중도를 노리면서 좀 우양우를 하셨거든요. 김종인 대표가 그 민주당 선거를 진두지휘할 때. 근데 그때 문재인 의원이 전국을 암행하면서 돌면서 이제 말하자면 선거 후보 단일화를 이끌어낸 지역이 있어요. 창원이나 울산 쪽에서 그때 이제 무소속 지금 민중당 의원 하시는 그쪽을 단일화를 민주당 의원을 드롭시키는 후보를 드롭시키는 일을 사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드에서 이런 거를 하고 다닐 그 선수가 필요한데 그걸 뭐 양정철 원장이 할지는 좀 의문이고. 그게 창원이나 울산은 지역적인 독특함이 있지. 그러니까 당시에 창원이나 울산은 민주당 후보든 예를 들면 정의당 후보든 민중당 후보든 이게 노동계라는 뭔가에 공유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주고받고 이번에 내가 양보하고 이번에 형이 나가고 뭐 이런 단위로 되는데 여기 보시라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 정의령 후보 이 사람 양력 보셨어요?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치하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행시 출신이에요. 행시 출신 공무원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아마 그때 임명됐어요.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근데 정권 바뀌면서 제일 처음에 간 게 어디예요 대통령이? 인천공항 가가지고 자 비정규직 정규하겠습니다. 정규직. 그거 충실히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공으로 임기 다 마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정치판에 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뭘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드롭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정미 대표랑 공유하는 것도 없고 이번에 정 후보 주저앉으면 다음에 뭐요? 이 사람 이제가 끝인데. 그러니까 뭘 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더군다나 20몇 프로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정미 후보보다 앞서 있는데 이거는 주저앉히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설사 단일화 한다 해도 전
민경 후보가 이길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인천 이제 연수에서는 여기는 이제 오히려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단일화 하려고 노력할 텐데, 자 예를 들어 그 심상정이나 아니면 이정미 의원 아니면 그 여영국 의원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단일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3명 당선됐어요. 그러면요 연동형이라는 요놈이 참 골치 아파가지고 지역구와 비례를 동시에 내는 정의당은 비례에서 그만큼 의석이 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막 비례 정의당이 비례에서 1번부터 6번까지 당선될 거로 예상됐다 하면요 한 4번까지만 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구성원들의 반발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비례 지역구를 같이 나가다 보니까 본인들이 만든 선거제도인지 불구하고 제일 이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게 정의당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번 총선 이후에 정의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사실 이제 고 노회찬 의원이 사후에 가장 최고 지지율을 찍었다가 지금 거의 최저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 단일화 논의부터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지금 인천 연수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법 오래됐네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죠. 자 오늘도 정치인싸 시즌2 19번째 방송 인천 연수구 을까지 만나보면서 지금까지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